얘가 아버지 가방이라고 아주 소중히 하는구만요. 남은 게라고는 그것밖에 없어요. 예, 아니 그런데 주인님은 조크에 들어갔던 그날 밤에 잘못됐는가요? 네, 강을 건너다가 그만 놈들의 총에 맞는 걸 본 사람이 있었어요. 전쟁인데 불행인들 왜 없겠습니까? 이 애도 부모를 다 잃었다면서요. 네, 아무튼 걷지 못한 나이까지 이렇게 맡아안고 전선을 넘어온 걸 보면 이거 정말 용수입니다. 전 그저 죽어도 살아도 저의 고모를 찾아야겠다는 한 가지 생각밖에 없었어요. 예, 전쟁이 우리 사람들을 모실게 만들었죠. 이제 저 미국 놈들이 망할 날도 멀지 않았는데 전쟁만 끝나면 꼭 만나게 될 겁니다. 네. 이래! 오빠! 에이, 참. 오빠! 남이야, 이것 좀 봐라. 이종 조직이 이식될 수 있다. 그래요. 오빠, 전쟁이 끝났어요. 뭐? 전쟁이? 우리가 이겼어요. 그래? 수고들 합니다. 아니 선생님, 왜 또 나왔습니까? 논문을 끝냈어. 그래요? 수고하셨습니다. 자, 그럼 어디 한번 본때게 적여보십시오. 대단한데? 영몸동무. 영몸동무. 아이 참. 영몸동무. 복순농무! 복순농무! 어머나. 아니. 영몸동무. 저기 선생님이. 어디? 남아 선생님이. 아니, 남호 선생님이? 복순농무! 선생님! 이야. 건강하셨습니까? 선생님! 절 모르시겠습니까? 누군가? 제가 그때 조크에서 선생님한테 수술을 받은 정찰조자입니다. 영몸동무예요. 아, 그렇지. 제대됐어. 예. 반갑소. 정말 반갑소. 정말 반갑습니다. 여기 계신 줄 모르고 얼마나 찾았는지 모릅니다. 그래? 네. 자, 저리로 좀 가자. 네. 예. 야, 우리가 여기서 이렇게 또 만나게 되다니. 자, 앉소. 네. 예. 그래. 몸은 어떻소? 응? 일 없습니다. 보다시피 이렇게 축구도 막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디 좀 보자. 선생님, 보긴 뭘 보겠습니까? 선생님이 수술하고 다 하시는 건데요, 뭐. 가슴은 일 없는데 한쪽 관절이 잘 열리지 않는답니다. 통은 무슨 소리라? 네. 그때 선생님은 아니었더라면 살아도 나무다리 신세를 면치 못했을 거라고 얼마나 말들을 했게. 정말 이만하게도 다행이에요.
그땐 좋고 환경이다나니 내가 좀 더 할 수 있는 것도 못했어. 아닙니다. 선생님 아닙니다. 그게 뭐냐? 석류꽃이에요. 석류꽃. 오빠, 우리 집 마당에 있던 석류꽃이 생각나세요? 참, 전선에서 사람들이 돌아오기 시작하더구나. 내가 오늘 건설장에서 복순동무를 만났다. 오빠가 늘 얘기하던 그 가나운 동무 말이에요? 그래. 그때 적후에 들어가 수술한 영범이하고 같이 제철소에 배치받아가더구나. 아니, 그런데 왜 데리고 오지 않았어요? 그래서 하는 말이다. 그 동무들로 말하면 내겐 잊지 못할 사람들인데 영몸인 성하지도 못한 몸으로 연공을 하겠다니 보내놓고도 마음이 좋지 않구나. 오빠, 내일 아침 물 주는 건 오빠가 맡으세요. 그래라. 너희 형님도 내게 그걸 맡겼었지. 오빠, 나 내일 주소 안내소에 가볼까 해요. 왜? 혹시 형님도 부질없는 짓을. 그럴 시간이 있으면 공부나 더 해라. 너희 형님은 제 발로 찾아갈 만한 위인이 못 돼. 그런데 주민이한테서는 왜 아무 소식이 없는지 모르겠구나. 계십니까? 오빠, 아니, 군의소장 동무. 남호 선생. 이야, 어서 오십시오. 이야, 그래. 그동안 건강하셨습니까? 예, 반갑습니다. 여전하시군요. 예, 참남이야. 인사드려라. 김학준 선생이시다. 그래요? 아, 예. 선생님, 군의소장 동문 우리 대학병원 기술보원장으로 배치되어 왔습니다. 그래요? 예, 그거 참 잘 됐구만요. 선생님, 그럼 전 그만 가보겠습니다. 아니, 왜? 얘기들 하십시오. 그랬습니까? 예. 자, 한 대 피우십시오. 예. 좀 드세요. 예. 아, 참. 그 주민동무가 편지를 전하던 걸. 자. 아, 이거 팔 떨어지겠소. 됐다. 우리 주민이 안 오는가요? 주민동문 전상자병원에 배치됐습니다. 예? 전상자 병원이요? 예. 그러잖아도 자리나 잡고는 한번 다녀가겠다고 합니다. 예. 참 듣자니 그동안 남호 선생이 많은 일을 하셨더군요. 뭐려? 수령님께서는 지난날 허물 있는 저를 대학에 불러주시고 평생 소원이던 연구실까지 주셨는데 보답을 못 드리고 있습니다. 예. 우리 힘을 합쳐 꼭 보답을 드립시다. 예. 오빠는 다음 주에 학술보고에 출연하게 됐어요. 저도 알고 왔습니다. 모두들 기대가 크더구만요. 그런데 보전법에 대해서는 아직 자신이 없습니다. 예, 보존법이요. 예. 이거 어디 참고가 되겠는지 한번 좀 봐주십시오. 연구자료구만요. 예, 전선에 계시면서 어떻게 이런 걸 다. 그저 짬짬이 좀 적어본 겁니다. 아, 이거 이렇게 새 집에 드신 줄 알았으면 성남과기라도 사가지고 올 걸 그랬습니다. 어서 드십시오. 예. 오빠, 자, 이걸 좀 드십시오. 예. 아마 주민동무도 학술보고를 한다는 소식을 들으면 그 길로 막 달려올 겁니다.
이젠 좀 주무세요. 내일 학술 토론회도 있는데. 안다. 놀라운 일이다. 야전 조건에서도 능히 적용할 수 있는 액체 보존법. 학준 선생의 현실적 사고가 이렇게 앞서 나가다니. 내 논문은 확실히 뒤떨어졌구나. 애써온 내 과학이 이렇게 허물어진단 말인가? 학준동무, 남호 선생이 학술 보고를 보류하겠다고 제기해 왔습니다. 예, 이번 일은 제가 좀 경솔했던 것 같습니다. 학준동무가 그전부터 남호 선생과 잘 아는 사이인 것만큼 앞으로 여러모로 잘 도와줘야 할 것 같습니다. 예, 학장 선생, 네, 제가 그 연구 자료를 남호 선생에게 아주 넘겨주면 어떻겠습니까? 아니 그거야 학준동무도 고심 끝에 얻어낸 것이겠는데. 예? 우리가 미국 놈들이 끼친 전쟁의 후과로 고통받는 인민들을 먼저 생각한다면 그걸 내가 하든 남호 선생이 하든 그게 무슨 상관이겠습니까? 아무래도 이식수술 부문의 오랜 연구 경험을 가진 남호 선생이 완성하는 편이 빠르지 않겠습니까? 남이 어디 배치 받았니? 정형외과 연구실. 그래, 잘 됐구나. 오빠! 오빠 서원대를 배치받았어요. 그래, 잘 됐구나. 오빠, 왜 그러세요? 어디 편치 않으세요? 남이야, 학준 선생의 자료를 받아놓고 보니 생각이 많아지는구나. 네? 학준 선생의 자료는 그것으로도 하나의 학위 논문을 낼 수 있는 건데 내가 어떻게 체면 없이 그대로 받아들이겠니? 그래도 학준 선생님은 오빠를 위해서 주신 건데. 아니다. 원래 과학이란 개인적 탐구의 산물이고 경우에 따라서는 하나의 자료를 위해서 한 생을 바치고도 모자란 법인데 내가 어떻게 그럴 수 있겠니? 오빠도 그러시면 학준 선생님이 얼마나 섭섭해 하시겠어요. 남이야, 생각해봐라.
수령님께서는 나라 사정이 그토록 어려운 때 모든 조건을 다 보장해 주셨는데 내가 내 힘으로 수령님의 은덕에 보답해야지 남의 힘으로 자기 가학을 성사시켜서야 되겠느냐? 하물며 그 선생은 내 생명의 은인이 아니냐? 오빠 생각이 정 그러시다면 주민이 편지에 언제쯤 한번 왔다 가겠다는 말이 없었니? 그런 말은 없었어요. 이런 땐 주민이라도 있었으면 좋으련만. 아마 우리가 맡은 더의 전상자들을 다 찾아내자면 몇 달 잘 굴리겠구만. 그래서 우선 석 달만 하고 돌아오자는 거예요. 선생님, 예. 저 이거 남윤이한테 전해주십시오. 고맙소. 어서 들어가십시오. 예, 안녕히 계십시오. 안녕히 가십시오. 아니, 누굽니까? 예, 학원에서 선생이 또 왔댔어. 예, 전번에 말씀하던 그 아이 때문에요. 저 주민동무, 아무래도 우리가 치료하기 힘든 환자들은 의대병원 기술 집단의 방지를 받아보는 게 어떻겠어? 그럼 제가 이번 출장길에 배아이를 내서 한번 부탁해 볼까요? 그게 좋겠구만. 떠나겠습니다. 예. 왜 자질 않니? 엄마 기다렸지 뭐. 그래. 이거 순아가 전 소용없다고 줬지만 그래도 난 두었다가 순아병 거친 다음에 줄래. 우리 경옥이 정말 영구나. 엄마, 청소는 아저씨가 엄마가 거모를 찾아가 버린 편지를 다루고 가졌어. 엄마, 거모는 언제 만나게 되나? 이제 고모가 경옥이 만나러 꼭 올 게다. 그래, 숙제는 다 했니? 예. 어디 보자. 이거 순아 엄마래. 아니, 이게 어떻게 엄마냐? 엄만 순아 엄마 죽은 밤나무 생각 안 나나? 응? 엄마, 순아 다리 언제 거치게 되나? 우리 아버지만 있으면 순아병 거칠 수 있다지. 응. 경옥아. 이제야 한 자리에 앉았군. 예. 어쩐지 긴 세월을 지난 것 같습니다. 옳은 말일세. 내가 어리석었던 탓에 먼 길을 돌아왔지. 형님이랑도 같이 왔으면 얼마나 좋았겠어요. 그야 더 말해 뭐라겠느냐. 얘기는 내가 주민이를 우리 집에서 나가라고 한 데서부터 시작해야 할 것 같다. 참, 다 옛말로 된걸요. 오빠도 참 지나간 얘긴 그만두자고 하시거든. 응? 지난 얘긴 싫단 말이지. 그럼 우리 남이 시집 가는 얘기나 할까? 아유, 오빠는 웬 고춧가루 이렇게 많이 쳤어? 응? 가만. 자, 이거 이 쑥갓을 씹어라. 얼른. 자, 어서 들게. 예. 자,
어서 앉게. 예. 선생님이 이리 하실 줄 알고 전상자병원으로 곧바로 갔습니다. 그래, 거기 가게 된 건 상부의 조치인가? 예. 제 희망도 그랬고. 그래. 선생님, 제가 뭐 멀리 가 있는 것도 아닌데 너무 섭섭히 생각지 마십시오. 여기 연구실에도 좋은 동무들이 많지 않습니까? 이러니 저러니 해도 그 사람들은 남일세. 예. 배치가 그렇게 됐다면 할 수 없지. 그것 보 남호 선생의 연구 자료를 도로 가져다 놨소. 전 그동안 연구 사업이 버그나 진척된 줄 알았는데 정말 이렇게 될 줄은 몰랐습니다. 우리가 남호 선생을 과학으로나 도와주려고 생각했던 게 잘못이었던 것 같소. 남호 선생은 아직도 과학 연구를 혼자 하던 때처럼 생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내 말이 그거요. 과학으로 돕기보다 학자가 되기 전에 혁명가가 될 생각을 해야 한다고 깨우쳐주지 못했단 말이오. 사실은 전번 편지를 받고 혹시나 하면서도 미리 일깨워드리지 못한 제 잘못입니다. 그게 왜 주민동무의 잘못이겠소? 내가 당원으로서 실무적으로나 도와주려고 했던 게 잘못이지. 남호 선생으로서야 그럴 수 있지 않소. 더구나 내가 준 자료라고 해서 원칙적으로 얘기해주지 못한 내 잘못이 더 크고. 주민동무, 우린 동무가 곁에 있으면서 남호 선생을 도와주는 게 어떻게 하는가 하는 생각도 해봤는데 어떠소, 동무 생각엔? 예? 글쎄요. 아, 그리고 남이 동무도 평생 오빠하고만 살라고 할 수야 없지 않소? 에? 집에 가서 남이 동무랑 잘 의논해보. 그리고 전상자병원에 내 인차 기술 집단을 모아가지고 내려가겠소. 알겠습니다. 들어오세요. 예. 선생님. 선생님, 이게 누구야? 안녕하십니까? 영범동무. 복순동문 잘 있어? 예, 선생님께 안부를 전해달라고 했습니다. 아니, 토끼가 죽어서 그럽니까? 토끼는 걱정 마십시오. 내가 올 때마다 한 10대 마리씩 가져다 드리겠습니다. 이게 11번째 실패요. 예? 아니, 그럼 이게 이렇게 하는 겁니까? 예, 그랬대군요. 자, 앉서. 예. 어떻게 왔어? 예, 사실은 저 출장 왔던 길에 선생님께 한 가지 부탁이 있어서 들렸습니다. 뭔데? 어서 말하오. 우리 노동부에 편지 한 장 써주십시오. 편지? 예, 저는 얼마든지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문건을 보더니 연공을 시켜줘야죠. 그래서 선생님의 보지면 될 것 같아서요. 자기 몸은 자기가 알고 조심해야지. 일단 기울어진 다음에는 의사도 소용없어. 선생님, 그러지 말고 제깍 한 장만 써주십시오. 아, 이건 시퍼렇게 젊은 놈이 앞치기실이나 지키고 앉아있자니 이건 정말 막 죽을 지경입니다. 안 돼. 더 헐한 직종으로 보내달라는 부탁이면 몰라도. 예? 아, 영범동무야. 조국을 위해 싸우다가 그렇게 된 몸인데 이 좋은 제도에서 설사 아무 일을 안 하고 산다 한들 누가 뭘 하겠어. 수고하세요. 네. 오래간만에 왔는데
하룻밤 더 묵어 가야지. 그럴 시간이 없습니다. 주민인 연구 자료를 돌려준 내 심정을 이해하겠지? 왜? 학준 선생이 못마땅하던가? 선생님 때문에 섭섭해 하시더군요. 아니, 내가 왜 학준 선생의 마음을 모르겠나? 참 선생님도 다 아신다면서 그런 일을 위해서 연구사업을 지원시키다니요. 글쎄, 자넨 내가 이랬다 저랬다 한다고 나무랄 수 있어. 하지만 애초에 깊이 생각 못하고 받아들인 내 생각이 짧았어. 역시 과학이란 각자가 자기 힘으로 하는 거지 남의 힘을 빌어 할 게 못 되나 보이. 물론 학준 선생의 자료는 확실히 가치 있는 것이긴 하네. 하지만 그게 내 연구의 전체를 대신할 수는 없는 만큼 난 나대로 나가고 학준 선생은 학준 선생대로 나가는 게 옳아. 선생님, 말씀의 뜻은 알겠습니다. 하지만 지금 온 나라 전상자들이 우리 학자들의 연구 성과를 손꼽아 기다리고 있는데 누구의 것이든 서로 힘을 합쳐 빨리 완성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아, 참. 과학자는 당대 사회는 물론이고 먼 후세에 가서도 자기 과학에 대하여 책임져야 하는 거야. 그런데 이 사람 저 사람 개입시켜놓고 누가 어떻게 책임질 수 있겠나? 선생님, 전 과학 앞에 무한히 청렴한 선생님을 존경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은 선생님의 처지가 그전과는 다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금처럼 훌륭한 조건을 보장받고 있는 내가 남의 도구로 과학을 완성할 수 없지 않나? 응? 그렇게 하기엔 내 양심이 허락지 않네. 선생님, 우리에게서는 과학연구 사업도 혁명과업입니다. 그런데 혁명 임무를 앞에 놓고 나라는 개념만 자꾸 앞세우셔야 되겠습니까? 그만두게. 과학은 인민을 위해 복무한다고 하지만 역사에 남을 때에는 개인의 이름으로 남는 거야. 예. 선생님, 전 선생님이 그렇게까지 생각하실 줄은 몰랐습니다. 어젯날에는 우리들 사이에 수술칼에 사상이 있는가 없는가가 문제였다면 오늘에 와서는 어떻게 하면 더 잘 복무하겠는가가 문제가 되는 것 같습니다. 만일 학준 선생도 선생님처럼 생각했다면 어떻게 그런 귀중한 자료를 내놓을 수 있었겠습니까? 전 우리 학자들의 신조도 시대의 요구에 따라 서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자네가 내 신조까지 운운하다니. 그럼 내가 지녀온 이념이 나 하나를 위한 것이었다고 생각하나? 난 그래도 지금껏 자네를 나처럼 생각하고 내 과학을 물려주자고 했는데 나하고는 한마디 의논도 없이 가버리고선 이제 와서 나한테 하는 소리가 그게 단가? 선생님, 저도 그 마음은 알겠습니다. 하지만 선생님이 그것 때문에 집단에 속을 주지 않는다면 차라리 저는 선생님의 곁을 떠난 걸 잘한 일로 생각해야 할 것 같습니다. 뭐라고? 난 자네하고 일하는 걸 내 여생의 기쁨으로 삼자고 했는데 배운 막나고 해도 분수가 있지. 선생님, 그만두게. 내가 서울에서 자네를 내 집에서 나가라고 한 그 일이 없었던들 내 가슴이 이다직 나쁘지 않겠네. 선생님! 가슴
이번 일은 곁에 있으면서도 잘 돕지 못한 제 잘못이 더 커요. 전 그저 오빠를 만나 행복이 겨운 나머지 전쟁 전 그날 대학 합숙을 찾아주신 어버이 수령님을 만나 뵙고 감격에 목이 메여 오빠에게 보내지 못하는 편지를 쓰면서 마음속 깊이 다졌던 맹세를 잊고 살았어요. 나 역시 정의와 양심을 위해서 목숨을 내려고 우리와 한 길을 걷게 된 선생님을 늘 자랑으로 삼아왔어. 그렇지만 지금에 와서 생각해보면 누구나 한순간에는 원수의 청탄 앞에 자기의 가슴을 내댈 수 있어도 한평생 매일 매시각 사회와 집단을 위해서 자기를 바칠 줄 알게 된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닌가 봐. 남이홍, 우리 어떻게 해서든 오버이 수령님의 운덕에 보답하자고 애쓰는 선생님을 잘 도와드리자고. 네. 계시오. 어서 들어오십시오. 예. 아니, 젊은이들은 다 어딜 가고 이렇게 혼자 있습니까? 예. 내 이 집에 올 때마다 생각되는 게 있는데 그때 남호 선생네 가족은 정황이 급한 통에 우리가 미처 생각을 못 돌렸거든요. 주민동무도 그쪽에서 들어온 사람들한테 계속 수소문은 하던데. 부질없는 짓이지요. 자, 예. 참 그러잖아도 한 번은 찾아가려던 참입니다. 뭔데 말씀하십시오. 그토록 귀중한 자리를 넘겨준 선생의 소행은 내가 저쪽 세계에서는 상상도 못하던 겁니다. 전 그것으로 해서 자신에 대한 신념을 잃었습니다. 제가 선생을 도와드리려고 했던 일이 오히려 선생을 괴롭혔군요. 남호 선생, 우리에게서는 과학연구 사업도 혁명과업으로 간주됩니다. 혁명가들이 혁명 임무 앞에서 나라는 개념을 잊어버리듯이 우리도 과학연구 사업에서 우리의 과학, 당의 과학이라는 개념 속에서 살게 될 때만이 그 속에서 나라는 존재의 진정한 가치도 찾을 수 있는 것입니다. 주민이도 그렇게 말을 합디다만 전 아직... 남호 선생, 선생은 학자가 되기 전에 혁명가가 돼야겠다고 생각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혁명가가 된다는 건 선생 같은 당원이 된다는 말인데 제가 어떻게... 과학으로나 보답하겠다는 거죠. 그게 바로 남호 선생 자신이 자기를 구속하는 겁니다. 그렇다고 서재학자였던 제가 혁명가로 될 수야 없지 않습니까? 될 수 있습니다. 또 반드시 그렇게 돼야 남호 선생이 가지고 있는 재능도 은을 낼 수 있습니다. 남호 선생, 선생은 자신이 학자가 되기 전에 혁명가가 돼야겠다고 생각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선생님, 우리에게서는 과학연구 사업도 혁명과업입니다. 그런데 혁명 임무를 앞에 놓고 나라는 개념만 자꾸 앞세워서야 되겠습니까?
어서 오십시오. 예. 평양에서 온 부원장 선생입니다. 그렇습니까? 예, 자, 애를 봅시다. 예. 고칠 수 있을까요? 오래된 상처가 돼서 어렵겠죠? 입원시켜 봅시다. 어쨌든 고칠 방도를 찾아내야지요. 예. 원장 선생님, 그럼 전 먼저 가서 준비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자요. 혈액 검사표를 찾아오시오. 알았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들어가 보십시오. 예. 어서요. 아주머니, 너무 걱정하지 말고 돌아가십시오. 네. 순화 수술하는데 혹시 도움이 될까 해서. 예. 이게 어디서 났습니까? 저희 집에 가지고 있던 게입니다. 집에 누가 이 부문을 연구하는 분이 계십니까? 돌아가신 주인이. 그럼 수고들 하십시오. 안녕히 가십시오. 아주머니, 저 어디 계셨습니까? 서울에서 살았습니다. 주인님의 성함을 어떻게 불렀습니까? 최나무라고. 네? 아니, 이게 어떻게 된 일입니까? 이렇게 들어와 있으면서도 서로 모르고 지내다니요. 자, 이리 좀 오십시오. 아주머니, 놀라지 마십시오. 나무 선생은 살아계십니다. 예. 혹시 같은 이름을 가진 다른 분을 두고 하시는 말씀이 아니에요? 참, 아주머니도 남이동무도 같이 있습니다. 주민동무도 바로 이 병원에 있는데 지금 출장을 가서 그만. 예. 진정하십시오. 자, 그만 진정하십시오. 빨리 나무 선생을 오라고 합시다.
형님, 어디 있다가 이제야. 경호가, 넌 아버지 없이도 이렇게 다 자랐구나. 어? 자식들. 이렇게 왔으면서도 왜 편지 한 장 없었어요? 오빠! 아버지, 엄마, 경호가, 고모. 여보, 맞구려. 그런데 형님, 난 군대에 있는 걸로 생각했다 치고 오빠는 왜 잘못된 줄로 알았어요? 그때 오빠가 놈들의 총에 맞고 물에 떨어지는 걸 봤다는 사람이 있기에. 아니에요, 엄마나. 오빠는 그때 놈들의 눈을 피하느라고 물에 떨어졌다가 인차 헤엄쳐 나왔대요. 아니, 그 솜씨에 헤엄을 다쳐요? 엄마! 엄마, 아버지가 순아 칭찬해. 그래. 응. 경우가? 얘는 아버지를 만난 다음부터 순화병 고치게 됐다고 얼마나 기뻐하는지 몰라요. 이제 학준 선생님이랑 오빠가 힘을 합치면 꼭 고쳐낼 거예요. 경우가 좋지? 응. 또 의견을 말할 동무들이 없습니까? 전 수술 후에 합병증이 꼭 온다는 견해를 다시 한번 검토해 봤으면 합니다. 합병증은 꼭 옵니다. 자, 보십시오. 남호 선생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주치 의사가 옳게 진단한 것 같습니다. 동정 이식을 한다 해도 합병증이 오는 경우 그 애는 심장이 약해서 혈관 내 중독을 이기지 못합니다. 옳습니다. 우리도 그걸 제일 우려하고 있었습니다. 그걸 타개할 무슨 방책이 없을까요? 제 생각에는 당장 생명에 관계되지 않는 만큼 저희가 좀 더 큰 다음에 수술하는 길밖에 다른 도리가 없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오늘 협의회는 이만합시다. 남호 선생, 순화의 병은 쉽게 고칠 병이 못 되는데 선생은 가족들과 함께 올라갈 준비를 하십시오. 그렇게 하십시오. 조금 전에 학장 선생한테서도 또 전화가 왔습니다.
여보, 어떻게 됐어요? 수술하게 돼요? 나도 괴롭소. 예. 여보, 그럼 안 된단 말이에요? 전 놈들의 종에 숨져가는 엄마 품속에서 그 애를 받아 안은 때부터 한 번도 순날 우리 경옥이하고 달리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난들 왜 가슴이 아프지 않겠소? 하지만 과학은 인정으로 되는 게 아니야. 여보, 그 애가 좀 더 큰 다음에 어떻게 합시다. 응? 저 대학에 부탁한 선생님의 연구 자료가 방금 도착했습니다. 가봅시다. 예. 어디 좀 봅시다. 예. 원장 선생, 예. 의사협의회를 다시 소집합시다. 예, 그렇게 합시다. 김동무, 예. 과장동무들에게 알리시오. 알았습니다. 남호 선생도 찾을까요? 물론 찾아야죠. 예. 여보시오. 가만. 오래간만에 가족들을 만났는데 둬둡시다. 예. 숙제를 하니? 아니요. 그럼 쓰는 게 뭐냐? 수학극장이에요. 날마다 100개다 주니? 예. 영구나. 어머니는 어디 갔니? 순아한테 갔어요. 음, 아버지, 나도 순아가 일어나면 꼭 갖다 줄 게 있어요. 뭔데? 저거. 경호가 아버지가 순아를 못 고쳐주면 경옥인 아버지가 밉겠지? 아니에요. 옷만 아버지만 있으면 순아병 고친다고 그랬는데 뭐. 자식도. 여보. 여보, 지난밤 학준 선생님이 순아를 수술했대요. 뭐? 그게 정말요? 네. 아니 무슨 일을 저지르려고? 사양들 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아니 합병증이 왔다면서? 요독증이래요. 그럼 어떡하니? 어떻게 됐소? 선생님, 너무 걱정 마십시오. 순아는 일 없을 거예요. 평양에서 온 학준 선생님이 지금 순아와 핏줄을이어서 자신의 심장으로 순아의 어린 심장을 도와주고 있어요. 뭐야?
선생에 대하듯 하지 못했는가? 민족을 위해서, 결애를 위해서 의학을 바친다고 자부했던 나는 과연 그들에게 무엇을 주었던가? 남호 선생, 바닷바람이 찬데 왜 이렇게 나와 있습니까? 그 몸으로 여기까지. 일 없습니다. 순화도 정신을 차렸습니다. 학준 선생, 자, 들어갑시다. 학준 선생, 날 욕해 주시오. 난 왜 선생처럼 생각을 못했을까요? 뭔 별 말씀을. 전쟁 때 야전병원에서 해봤던 치료 경험이 좀 도움을 줬습니다. 예. 난 이제야 그토록 귀중한 자료를 서슴없이 내놓은 선생의 마음을 어렴풋이나마 알 것 같습니다. 말이 나으니 말이지 나도 그렇게 하기가 옳지 않았습니다. 사실 화구를 막은 영웅들을 생각할 때 우리가 버리지 못하고 있는 나라는 게 뭐겠습니까? 학준 선생, 내 진작 묻고 싶었던 게 그겁니다. 선생한테서 어떻게 그런 희생정신이 나올 수 있었습니까? 글쎄요, 저라고 무슨 남다른 힘이 있겠습니까? 막상 그렇게 물으니 전쟁 때 생각이 나는군요. 내 그때 남호 선생에게 드렸던 연구 자료가 어떻게 얻어진 건지 압니까? 남호 선생이 대학으로 소환된 지 얼마 되지 않은 어느 날, 우리 군의소엔 급히 수술하지 않으면 생명이 위급한 환자가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잘 아시지만 그땐 모든 게 바르던 때가 아닙니까? 사단에서는 작전실과 수술실이 번갈아가며 전기불을 보는 형편이었죠. 그런데 바로 그날 수령님께서 작전회의를 지도하러 나오셨습니다. 수령님께서요? 예. 그래 송구스러운 대로 병원에서 수술을 하기 때문에 불이 어둡다고 보고를 올릴 수밖에요. 그러자 그 보고를 받으신 어버이 수령님께서는 우리가 싸우는 목적이 어디에 있는가? 전쟁도 종단에는 사람을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닌가고 하시면서 우리에게 전깃불을 다 돌려주시고는 자신께서는 촛불을 보시면서 작전을 주의하신 것이었습니다. 일은 그것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제가 생명을 구출할 수 있다고 보고를 올리자 수령님께서는 수화기를 드신 채 한동안 말씀이 없으시다가 우리 전사들은 의사에게서 생명을 구출받는 것으로 만족해야 하지 않는다고 하시면서
어떤 일이 있든지 그 전사에게 다시 총을 잡을 수 있도록 해주어야 한다고 간곡한 교시를 주시었습니다. 그날부터 우리 병원 집단은 이 세상에서 사람을 제일로 귀중히 여기시는 위대한 사상에 고무되어 그 전사를 12차례나 수술했습니다. 남호 선생, 우리에게서는 세상을 놀래우는 기적도 과학의 제보도 다 이렇게 이루어집니다. 사람마다 빛나는 생명을 주시고 사람마다 찬란한 희망을 주시었네. 아니, 혼자 남아 계세요? 요즘은 한시가 새롭소. 그래요? 여보, 한 가지 의논할 게 있어. 난 연구 사업을 제철소 치료대에 나가서 완성할까 하는데 당신 생각은 어떻소? 응? 참, 당신도. 당신이 언제 그런 걸 좋아하고 의논하고 했어요? 그런 말이 아니야. 거기 영범이도 있고 또 내 나이 벌써 50을 넘었는데 이제論文까지 쓰느라고 몇 해 더 들어밖에 있으려면 내겐 시간이 귀중하고 나도 다원은 못 돼도 다원들처럼 살아야 할 게 아니오. 당신도 못난 날 만나서 마음고생이 많았지. 보지? 벌써 흰머리가 난걸. 자, 식기 전에 어서 드세요. 여보, 당신 보기엔 어떻소? 내 성질이 못돼 먹었지? 그건 또 무슨 말씀이세요? 주민이 말이오. 내가 무슨 망령이 들어서 그 사람한테 그토록 아픈 말을 했겠소. 당신 성미도 참 늘 후회를 하시면서도 누이 말을 들어보면 그때 학준 선생님이 당신 곁에 오게 하자고 했다는데. 그래서 하는 말이 아니오. 한 번도 아니고 2번씩이나 집을 나가게 했으니 이젠 다시 오자고 안 하겠지? 요새 젊은인데 뭐 그렇게까지 하겠어요? 아니요. 몇 번씩 왔다 가면서도 남이를 데려갈 생각을 안 하는 걸 보니 난 별 생각이 다도. 당신도 참 누이야 제 사람인데 때가 되면 오련히 데려가지 않으려고요. 아무튼 내가 없는 사이에 성례 준비랑 잘 좀 해줘. 그건 염려 마세요. 자, 어서 드세요.
선생님이 어떻게 수고하는만. 영범놈은 어디 있어? 밤교 되니까 아마 지금 합석에 있을 겁니다. 아, 그래 이게 영범노무가 창이 고안했다는 건가? 네. 자긴 높은 데 못 올라가니까 밑에서도 연공 작업하는 방법을 연구한다고 하면서 이렇게 이것만 성공되면 영광로 조업을 6개월 이상 앞당긴답니다. 아, 대단하군. 네. 그런데 밤교대 할 사람이 쉬지 않고 어딜 갔나? 또 연공 작업반에 갔을 거예요. 선생님, 저기 저 위에 저거? 모두 다 천리마의 기세로 달리니까 누구든지 가만히 있지 못해요. 여, 이거 좀. 왜 그래? 선생님한테 들켰다간 다시 못 올라올까봐 괜히 뜬기지요. 복순노무. 네. 그동안 내가 미웠지? 아니에요. 전 어쩐지 선생님이 이렇게 꼭 오실 것 같지만 생각됐어요. 정말입니다. 영범이. 자, 안서. 내가 동무의 마음을 몰랐어. 영범동무, 수술하자. 응? 예? 내 어떤 일이 있어도 동무를 저 용광로 위에 세워주겠어. 아니, 선생님. 저 수술하자면 얼마나 걸립니까? 회복기까지 1년이면 돼요. 예. 그럼 영광로 조업식이 끝난 다음에 수술해 주십시오. 아, 동무가 아니면 연공을 할 사람이 없을까봐 그러. 선생님, 오버이 수령님께서는 우리 노동계급이 1만 톤이 강제만도 생산해주면 나라가 허리를 펴겠다고 하셨는데 당원이라는 게 제 한 몸만 생각하고 그렇게 오래 누워있으면 어떡합니까? 정 그렇다면 내가 동무 대신 여기 일을 지원하겠소. 선생님, 선생님이 이 일은 대신해 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제 마음이야 어떻게 대신해 주겠습니까? 충성심은 대신해 주지 못합니다. 영범이. 선생님, 나에게 수령님의 가르치심에 참
뜻을 되새겨준 영범동. 그도 육체적 생명만을 사는 것이라고 생각지 않는다. 그렇다면 의사인 우리의 책임도 달라져야 하지 않는가? 사람마다 자기가 서야 할 초소에서 마음껏 일할 수 있도록 담보해 줬을 때에야 우리는 비로소 완전한 의미에서 한 생명을 책임졌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충성심은 대신해 줄 수 없다. 지금 우리 노동계급은 모두가 그런 심정으로 일하고 있죠. 의사 선생, 영범동무를 졸업식 전에 다시 용광로에 세울 수만 있다면 설복은 제가 하겠습니다. 사실 솔직한 말씀으로 영범동무의 말은 지금 상태로도 얼마든지 일할 수 있다고 하면서 수술을 안 하겠다는 겁니다. 1년이면 어떻게 되는가 하고 그냥 고집합니다. 당 위원장 너무 꼭 앞당기겠습니다. 그럼 믿겠습니다. 예. 순아가 왔구나. 스승님! 스승님! 아. 어디 좀 보자. 그래, 걸어다니기 불편하지 않니? 아니요, 일 없어요. 어디 한번 걸어봐라. 네. 주민동무. 원장동무가 동물 소환했다고 몹시 섭섭해했겠구만. 며칠 쉬었다가 남이동무랑 같이 제철소에 내려가보. 남호 선생이 아마 무척 반가워할 거요. 예. 주민이 잘 왔어. 마침 잘 왔어. 주민동 한번 타보지 않겠어? 주민동, 자 가자고. 자 갑시다. 선생님, 우리 먼저 갑니다. 주민이, 우리도 한번 타볼까? 예? 선생님이 이런 생각을 다 하시다니요. 왜? 난 보트를 못 탄다든가? 주민이, 우리가 처음 이 연구 사업을 시작할 때 뭘 꿈꾸었지? 아니, 갑자기 무슨 말씀을 하시자는 겁니까? 민족을 위해서, 인류를 위해서 불구 없는 세상을 만든다고 했네. 하지만 돈과 권세밖에 모르는 그 세계에선 한갓 허망한 꿈에 지나지 않았지. 그런데 오늘에 와서야 나는 세상에서 사람을 귀중히 여기는 조선의 공산주의자들이 이 꿈을 제일 먼저 현실로 만들고 있다는 것을 통절히 깨달았네. 주민이, 우리가 어버이 수령님의 품속에서 과학연구 사업을 하고 있는 게 얼마나 행복한가. 선생님. 주민이, 오늘 밤 날 수술해주게. 처음 하는 이종관절 체시인이 많지. 어차피 실험을 거쳐야 할 것 아닌가. 아니, 그럼 선생님이 영범동무를 위해서 덤비지 말게. 배가 기울겠네. 그게 무슨 말씀입니까? 그건 안 됩니다. 차라리 제가 하겠습니다. 안 됩니다. 주민이, 내가 살아온 반생에는 아직 남을 위해서 자기를 바쳐본 적이라고는 없네. 내가 나만을 위해서 살지 않기를 누구보다도 바라던 자네가 아닌가? 응? 안 됩니다. 제가 대신하겠습니다. 안 됩니다. 실험하는 건 대신해 줄 수 있어. 하지만 내 마음은 대신해 주지 못해. 난 오늘 인도주의와 양심이라는 의피 속에 숨어있던 지난날의 나를 영원히 이 물속에 던져버리겠네. 선생님. 주민이.
영목너무. 영목너무. 응? 아니, 왜 그러? 응? 복선동, 왜 그래? 남원 선생님이 덕무를 위해서 자신의 몸으로 실험을 했대. 뭐? 선생님, 그런 일은 저도 할 수 있는데 알리지도 않고 나빠요. 나빠요. 자, 남이야. 이만하면 영범이를 수술할 수 있지 않겠니? 아이 참 오빠도 그러다 터지면 어쩌겠어요. 일 없어. 이젠 주민이도 곁에 와 있지 않니? 이리하여 어젯날 청소하던 우리 정형외과학은 세계 최첨단의 높이에 당당히 올라설 수 있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연구성과는 제가 지금 이 자리에 나왔었다고 하여 결코 내 개인의 힘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닙니다. 이 성과는 전적으로 당의 따사로운 햇발 아래 우리 연구집단이 집체적인 힘을 모아 이룩한 결실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 과정은 어젯날 서재학자였던 한 의학자가 의사가 되기 전에 공산주의자가 되라고 하신 경애하는 수령님의 가르치심의 참뜻을 깨닫는 과정이었으며 주체의 방법론을 체득하는 과정이기도 하였습니다. 저는 다시 한번 어버이 수령님의 육친적인 보살피심 속에서 날로 개화 발전하는 주체의학의 위대한 생활력을 확인하면서 저의 학술 보고를 마치려고 합니다.
남호 선생, 정말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했습니다. 제철소 당위원회에서 선생을 급히 찾는다는 연락이 왔습니다. 혹시 영범동무가 같이 가봅시다. 예. 먼 길 오시기 수고했습니다. 수고했습니다. 어서 들어갑시다. 자, 어서. 네. 앉으십시오. 앉으시오. 예. 경례하는 수령님께서 최나무 동무에게 주신 교시를 전해드리자고 이렇게 오시라고 했습니다. 영광로 조업식에 나오신 경례하는 수령님께서는 박영범 동무가 용광로 건설에 크게 기여했다는 보고를 들으시고 전쟁에서 위훈을 세운 동무가 우리 의학자들의 도움으로 이렇게 회복되어 사회주의 건설에서도 위훈을 세웠다니 얼마나 좋은 일이요 하시며 거듭 만족해 하셨습니다. 경례하는 수령님께서는 최나무 동무를 조업식에 참가시키는 것이 옳았겠다고 하시면서 친히 다음과 같은 교시를 주셨습니다. 내가 그 동무를 압니다. 전쟁 전에 그 동무의 여동생을 한번 만나본 적이 있고 전시에는 우리가 전후 전상자 치료를 예견해서 정형외과 연구실을 내올 때 그 동무에 대한 자세한 보고를 들었습니다. 모두가 자기 하나밖에 모르는 세계에서 살던 그가 그런 희생정신을 발휘했다는 게 얼마나 귀중한 일입니까? 남다른 우여곡절을 거쳐 당을 따라온 오랜 인테리가 투쟁 속에서 자신을 혁명화했으니 그 동무를 조선노동당원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좋겠습니다. 당은 하나의 재능인 학자를 알게 된 것도 기쁘지만 혁명화된 한 인테리를 알게 되어 더 기쁘다고 그 동무에게 꼭 전해주시오. 이렇게 교시하셨습니다. 수령님, 남호 선생, 저는 수령님의 품속에서 두 번 다시 태어났습니다. 수령님. 그때로부터 또다시 오랜 세월이 흘렀다. 발전이 높은 단계의 새로운 질은 낡은 질의 단순한 연장이 아니라 그것의 근본적 교체이다.
그래 맞았어. 그것의 근본적 교체이다. 얘들아, 내 너희들한테 한 가지 묻겠는데 대답해 보겠느냐? 뭔데요? 물어보세요. 수술 칼에 어떤 사상이 있어야 하는가? 어디 한번 말해봐라. 순아야, 네가 먼저 말해봐. 경호가 내가 먼저 말해. 어서. 그야 두말할 것도 없이 모든 걸 사람을 중심으로 생각하고 사람을 위해 복무하게 할 것을 요구하는 아버지 원수님의 주체 사상이지요, 뭐. 경호가, 너희들은 그렇게 한마디로 쉽게 말할 수 있는 걸 난 너희들 나이에 몇 곱을 살고서야 겨우 깨달았구나. 그렇다. 수술 칼에는 사상이 있어야 한다. 그러되 그 사상은 수령님의 혁명 사상, 세상에서 사람을 제일 귀중한 존재로 여기는 위대한 주체 사상이라야 한다.